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그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가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어떤 막말이 지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막말 내용이 뭐냐면 그 이종명 의원 이분이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2000년에 그때 이제 비무장지대 그 DMZ에서 이제 수색하다가 그 지뢰를 밟은 그 후임병을 그 구하려다가 이제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다리를 갖다가 이제 모두 잃었는데 2016년 20대 국회 때 그 비례대표 2번 그러니까 남성 1번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5.18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 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 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계군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뭐 그걸로 미뤄보아서 이제 이렇게 그 지만원 씨의 얘기가 뭐 맞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순례 의원이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약사 출신입니다. 이게 약사 출신인데 역시 비례대표죠. 얘기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도 막말을 갖다가 했다고 해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5.18 문제에 있었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 내린다. 뭐 이게 이제 막말의 어떤 실체입니다. 쭉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땐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어떤 발언은 막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분노하고 규탄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이게 무슨 막말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 뭐 비판을 갖다가 뭐 하지 않은 그것이 죄가 되나?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죄인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평소 그 김진태 의원이 하는 막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적어도 어떤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뭐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막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온 어떤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뭐 보수 언론이나 그 다음에 뭐 보수적인 어떤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또 비판 한마디를 뭐 덧붙이고 싶어 가지고 뭐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 명의 의원들을 국회에서 내쫓기 위해 가지고 국회 의원직 제명을 추진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의원직 제명이라고 하니까 참 제가 1979년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어떤 김영삼 그때 신민당 총재에 대한 그 제명 소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록 고등학교 1학년 때지만은 그때 어제 일처럼 아주 그 생생합니다, 사실. 그 79년에 그때 8월 11일이죠, 그때 이제 YH 무역 그때 가발 공장입니다. 그분들이 신민당사에서 이제 농성을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다 강제
연행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김경숙 씨, 그 여공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 추락사를 갖다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야 간에 이제 어떤 이 격렬한 어떤 대치 이 상태가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1979년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쯤 후인데 9월 16일에 그때 이제 뉴욕 타임스하고 김영삼 총재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당이죠. 그때 그다 공화당입니다. 공화당하고 유정회가 이제 그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대주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삼 총재의 회견은 헌정을 부정하고 사대주의의 발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당시 총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조 제공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해서 민주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응수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10월 4일이죠. 그때 이제 공화당하고 유정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김영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를 갖다 했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그때 이제 김영삼 총재를 그때 의원직 박탈을 갖다가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택연금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신민당 의원 66명하고 민주통일당 의원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사퇴서 선별 수리론을 갖다가 막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도해서 민주선언문이 이제 이렇게 배포가 됐고 10월 18일하고 10월 19일에 이제 경남 마산하고 창원시 지역에서 이제 아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북마 사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11.6 사건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아픈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김영삼 총재 이 제명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나 그거를 보고서 신문을 와그작제가 찢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골 기질이라 그럴까요? 운동권 기질이 그때부터 아마 발현이 또 됐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1986년에 또 이게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성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대구입니다. 이분이 그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86년 10월 14일 그때 이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또 크게 소동이 났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10월 16일 날 그때 발언하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장 이재영 씨가 경호권을 발동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갖다가 다 막고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하고 무소속 이용택 의원이 이제 유승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17일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됐죠. 이게 뭐냐면은 회기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최초의 어떤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987년 4월 13일에 그때 이제 유승환 의원의 어떤 선거 공판이 있었는데 유 의원의 어떤 인천 5.3 운동 평가와 산민 이념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해서 유죄를 갖다 인정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른바 이제 반공국시가 아니라 통일국시론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크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제명으로 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도대체 유죄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걸로 해가지고 이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을 갖다가 선고를 그때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원직 상실을 했죠. 그리고는 한 270일 정도 이제 감옥 생활을 갖다가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1992년에 그 대법원에서 이거 면책 특권인데 이거는 어떤 이 법률시 이게 법률을 적용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소기각의 판정을 갖다 받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분명히 제 스스로도 사실은 이제 분노하고 추탄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해야 된다.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뭐 제명을 갖다가 뭐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제명을 갖다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들이 헌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의원이 된 분들입니다. 이게 김진태 의원은 지역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비례인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우리 어떤 헌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인데 이분을 갖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명을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그러면 김영삼 총재의 어떤 제명이나 유승환 의원의 어떤 제명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갖다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발언을 가지고 뭐 공직자를 이렇게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저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9월 달에 그때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이제 방문을 해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북한의 어떤 반문면적 야만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야만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 어떤 수용소를 만들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인권 탄압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볼 땐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이 분단의 문제나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폄훼입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에 9월 1일 날 그때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발전의 놀라운 성취대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됐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부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 성취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막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막말은 이해찬 씨가 작년 10월 초에 14선언 어떤 이 기념 1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 통일대회에서 이제 한 연설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이 그때 이제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안팎의 반통일 세력에 의해 지난 10년간 북남의 위중한 결실이 무참히 짓밟히고 북남 관계는 대결 광풍이 몰아치고 전쟁의 그늘이 해 드리워져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반통일 세력의 방해로 평화 번영의 실천 강령인 14선언이 이행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력으로 적폐와 반북 대결과 전쟁의 악몽 속에 있던 북남 관계가 전환됐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어떤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어떤 실험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싸그리 다 어떤 이게 그냥 다 덮인 겁니다. 이게 반통일 세력들의 어떤 책동에 의해 가지고 북남 관계가 경색됐다는 어떤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이해찬 씨 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 비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뺏기지 않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나아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평양에 가서 했습니다. 이게 그 외에도 사실은 이해찬 그 당대표의 막말은 사실 유명하죠. 2017년 4월 30일 그때 이제 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때 발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번에 집권하면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깨멸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 민주당이 대통령 10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런 어떤 막말들을 주르륵 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지금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유성헌 의원의 통일국시 발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당대표의 지금 이 발언을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심각성 내지는 반대한민국성, 반민주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해찬이 월등히 더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그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전 분명히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제는 의원직 제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걸 갖다 끌고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국은 이게 정치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 양극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재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 시스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교육 시스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외교 안보 문제 아주 지극히 심각합니다. 정말 현재와 미래의 어떤 문제를 놓고서 정치가 아주 깊이 있는 수기들을 갖다 해서 어떤 창조적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비판하고 규탄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원직으로 나에게 제명을 갖다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가 파행이죠. 해야 될 논의 못합니다. 저는 바로 어떤 이런 반민주적인 어떤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비판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 법치주의 그 다음에 어떤 공공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국회 의정단상에서 쫓아내거나 적폐라 규정해가지고 국가 형벌권 동원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 하시바피 좀 정치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아주 어떤 준엄한 과제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